네, 이번에 진행할 자소서 항목풀이는 23년도 하반기 KB 국민카드입니다. 앞에 진행한 1번부터 6번까지의 자소서 항목풀이는 기본적인 자소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썼던 자소서를 약간의 돌려막기 형식으로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진행할 자소서 항목풀이는 직무기준서 1번과 2번입니다. 우선 1번부터 항목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번이 묻고 있는 바는 지원자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입니다. 네, 작성 프레임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원자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한 줄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역량이 필요한 이유를 또 다른 한 줄로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단으로는 지원자님이 쌓아온 역량과 지식, 경험을 한 문단으로 작성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량과 지식, 경험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남는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역량을 추가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살짝 작성 포인트를 집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뜬 공고를 보면 지원하시는 직무가 총 4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영업과 마케팅이었고 두 번째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경영과 관련된 그런 직무였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직무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영업과 마케팅 직무는 결국 데이터 직군과 유사하기보다는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카드사의 모든 업무가 데이터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과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한 지원자 여러분들도 데이터 직군과 유사하게 데이터를 돌리고 있고요. 데이터 직군 역시 데이터 돌리고 난 이후의 결과값을 활용으로 다양한 기획안을 작성해요. 이러한 일들이 결국 두 직군의 차이 없이 하는 일들이 똑같다는 점에서 이 직군에게 결국 필요한 역량은 동일한 역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문과 지원 직무자 중에서 SQL이나 SAS 혹은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을 아주 살짝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오히려 데이터 직군으로 입사를 한 이후에 영업과 마케팅 부서에 배치를 받는 게 오히려 입사하기 수월한 통로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직군들은 디지털 직군은 개발 지원자다 보니 개발 친구들이 오히려 더 잘 알 수 있는 직군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깊게 언급하고 싶은 직군은 아무래도 영업지원, 경영, 업무 지원 직군인데 공고를 보니까 이 직군이 되게 백오피스 느낌으로 기재를 해두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카드사의 이 경영 지원 업무는 굉장히 메인 업무예요. 전략, 재무,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카드사의 갑오갑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카드사는 금융업에 해당하는 그 회사이다 보니 정부 입김과 그리고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들의 입김이 굉장히 세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보고서, 회계감사, 더 나아가 전략기획안 이러한 보고들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이거든요. 근데 이런 업무들을 결국 담당하는 곳이 경영지원 직군이고 경영지원 직군에 결국 배치를 받는 지원자들을 보면 굉장히 핵심 인재더라고요. 이러한 점을 좀 고려를 해서 이 직무 포트폴리오 1번을 작성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자소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직군에 대해서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 사실 금융권 개발자는 일반 개발자와 사실 느낌이 조금은 달라요. 제가 계속 조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느낌이 매우 다릅니다. 우선 금융권 개발은 매우 보수적이에요. 이 전산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그 개발 프로세스를 건드리기에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 개발자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상상하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개발 환경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금융권 개발 환경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일반 개발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좀 익숙해하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원자라면 충분히 개발 디지털 직군에 지원할 만한 자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 예시로 자소서 항목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딥둥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지원할 영업 마케팅 직군의 작성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일단 첫 번째 줄로 데이터 직무와 마케팅 직무를 비교 분석하는 형식으로 마케팅 직무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선 바다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데이터라면 파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마케팅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었어요. 구체적인 이 설명은 마케터는 데이터로 고객 반응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고객이 국민카드를 고집할 수 있는 마음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이유를 작성해 주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말로 전달해 드리자면 데이터는 결국 고객이 결제한 소비 내역을 확인하는 직무에 불과해요. 되게 정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직무인데
이 마케팅은 여기서 한 발짝을 더 나아가는 직무죠. 고객이 쌓은 결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결국 마케터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결국 바다의 위치 그리고 파도로서 비교를 하면서 이 마케팅 직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쌓아온 역량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데이터 분석 역량이에요. 이 친구는 그 식품업계 그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광고 데이터를 분석해본 경험이 있대요. CPC, CVC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영업 전략을 구축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친구가 크게 그 포털 검색 광고 진행을 했던 상품이 3가지가 있었는데 이 광고를 진행하더라도 쉽게 매출이 오르지 않았대요. 사실 광고업계에서 메인 상품은 이 포털 검색 광고거든요. 근데 이 광고를 비싼 돈을 주고 했는데 매출이 오르지 않은 거면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비교 분석해본 결과 이 3가지 상품이 분명히 다른 상품인데 그 검색 광고에 사용하는 이미지라든지 키워드라든지 멘트적인 부분에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기울인 노력이 일단 광고 시안을 ABC 안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상품들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를 선별해서 배치를 했다고 해요. 이 과정 속에서도 데이터를 분석을 하였고 그리고 키워드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비교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CVC가 50% 상회하면서 매출 상승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결과로서 이 역량을 마무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역량은 결국은 제휴 채널을 관리했던 역량인데요. 사실 카드사 마케팅은 다양한 제휴 채널을 관리하는 영업적인 역량도 필요해요. 그 신용카드 한 장당 고객에게 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편의점에 캐시백 혜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화관이나 책을 사면 포인트 적립 혜택들이 있잖아요. 결국 이런 혜택들을 줄 수 있는 가맹점들이 제휴 채널이고 이런 제휴 채널을 관리하는 것도 마케터의 역할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식품업계에서 제휴 채널을 관리했던 경험이 있었대요. 이 경험을 살려서 두 번째 역량을 작성해 주었는데요. 이 친구가 당시 그 프랜차이즈 카페 업계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 친구가 SC로 입사를 해서 다양한 카페 가맹점들을 관리를 했대요. 그때 특히 눈이 밟혔던 매장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 본 3층짜리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그런 프랜차이즈였는데 그게 가장 눈에 밟혔대요. 그 이유는 당연히 매출이 안 나와서겠죠. 그 가맹점주 사장님께서 엄청난 고민이 많으셨는데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SC로서 이 가맹점을 폐점하게 만들어버리면 결국 자기 실적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대요. 어떻게 그 가맹점을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엄청 꼼꼼히 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한 노력은 결국 그 매장 가서 앉아있었대요. 앉아있어서 방문하는 고객의 유형들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결국 회사원 아니면 근처에 학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카공족들이 카페의 주 방문 고객층으로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카공족들이 카페를 전부 다 차지하고 있다 보니 회사원들이 결국 앉을 자리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 회사원들은 결국 이 짧은 점심시간 안에 카페를 빨리 치고 빠져야 되는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이 카공족 때문에 결국 문을 열었다가 닫아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 이거였죠. 이런 문제점을 캐치한 저의 학생은 점심시간에만 테이크아웃 전문점 컨셉으로 매장을 운영해보자 라는 제안을 하였고 그리고 가장 먼저 매장 크기를 줄였다고 해요. 그 매장이 위치했던 주변 상권들을 분석해보니 그 3층 대형 매장이 굳이 필요 없었고 이 매장을 유지하는 관리비가 오히려 매출보다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죠.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결국 매출을 상승시켰고 이 친구도 자기 실적을 충족시켜서 결국 해당 카페업계 메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직무 포트폴리오 2번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번은 간단해요. 지원자 여러분들의 입사 포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조금 까탈스러운 게 되게 많은 내용을 적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카드업계 이슈 사항을 적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원자 여러분들이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지원자들이 입사 후 포부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이 내용도 적어줘야 돼요. 되게 적을 게 많아요. 근데 작성 프레임을 짧게 언급을 하자면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더 추천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직무 포트폴리오 2번의 메인 내용이 입사 후 포부잖아요. 그래서 저는 입사 후 포부를 약 7의 비율로 그리고 지원자님이 경험을 한 3의 비율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이미 직무 포트폴리오 1번에서 지원자님의 역량을 충분히 기재해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보니까 직무 포트폴리오 1번에 작성 분량이 더 많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이번에는 작성할 게 없어요, 사실. 분량도 너무 많은데 작성할 것까지 없다라고 하면 뒤중에 여러분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사업 포부의 내용을 좀 더 많이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입사업 포부보다는 약간 아이디어성 입사업 포부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카드사가 현재 어떠한 위기를 갖고 있는데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식으로 제안성 아이디어를 던져주는 입사업 포부가 약간 평가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작성 예시로 자소서 항목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딥중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많이 지원할 만한 데이터 직군에 대한 항목 사례를 가져왔어요. 친구는 목표를 한 줄로 작성해 주었습니다. 데이터 직군에 꽂힌 국민카드의 금융 분야에 발을 담그고 싶습니다. 라고 기재를 해줬어요. 사실 데이터 직군으로 입사를 하면 이 친구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은 곳이 금융이에요. 왜냐면 금융은 정말 데이터가 많이 적재가 되거든요. 그 이유는 그 카드사도 여신 상품을 팔잖아요. 이러한 딥한 설명들은 저희 457 딥 자소서 항목풀이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 저희 링크로 타고 들어와서 항목풀이 콘텐츠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 국민카드가 팔고 있는 카드론, 리볼빙, 그리고 현금 서비스 이러한 여신 상품들은 결국 심사가 이루어져야지 한도가 나오고 고객 개개인별 금리가 나와요. 이런 프로세스 모두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직군의 약간 꿈 같은 부서들이 거의 다 금융 쪽의 부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국민카드의 금융부서에 가고 싶다라는 것을 아예 목표로 내세웠어요. 두 번째는 지원자가 갖고 있는 역량을 기재해 주는데요. 이 친구는 사실 핀테크 기업에서 인턴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이때 경험을 하면서 약간 심사 시스템을 이해를 해보았대요. 나이스, KCB와 같은 대표적인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을 직접 경험을 하였고, 더 나아가 이 핀테크사가 고객 개개인별로 신용등급을 별도로 추출해내는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었나 봐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금융거래는 데이터가 핵심이다 라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이 친구는 국민카드의 신규 여신 상품을 담당하고 싶다고 또 다른 입사 포부를 말해주고 있죠.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입니다. 약간 제안서 느낌으로 이 항목을 작성을 해주었는데요. 이 친구는 국민카드가 없는 비회원 대상으로 국민카드의 여신 상품을 판매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작성해 주었어요. 그 이유는 이 카드사의 여신 상품의 특징이 반드시 해당 카드사의 상품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크카드가 아니라 반드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고객 신용 정보가 카드사에 적재가 되기 때문에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결국 데이터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똑같이 가격, 똑같이 금리와 한도가 나와지는 과정이 결국 대출 상품의 구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되게 특이하게 국민카드 상품이 없더라도 비호환 대상으로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비회원 대상으로 자동차 담보대출과 사업자금 대출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기재를 해주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카드사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근데 이 비회원은 신용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면 신용 조회를 할 수 없고 정확한 심사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리스크가 커진단 말이죠, 카드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담보물이 필요하다라고 이 친구는 생각을 했던 거죠. 고객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아니면 사업자 고객이라면 사업체 등을 담보로 잡고 카드사의 대출을 일으켜주면 결국 수요가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기대 효과로는 첫 번째로는 여신 상품의 취급액 증가라는 기대 효과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회원수가 증가하겠죠. 비회원 대상으로 국민카드에 대한 첫 경험을 제공해 줬으니까 그 이후로 나오는 상품들 혹은 국민카드가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두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국민카드가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언급하며 이 친구는 해당 자소서 항목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더 많은 예시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한다면 저희 457딥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국민카드 항목 풀이를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